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60년대, 70년대 이제 20년 집권하세요. 군정 2년 합법적으로 대통령 됐던 게 이제 2번 됐으니까 됐고, 삼상견 유신까지 해서 저기 1979년까지 하시죠.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고요. 근데 이제 60년대 때는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사건이죠. 64년 브라운 각서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더러운 전쟁에 손을 쑥 넣어서 돈을 쫙 벌어온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인 문화를 만들게 된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한일협정을 맺죠. 일본과 외교관계를 맺습니다.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돈을 받아오는 대가로 무수하게 많은 것들을 또 이제 막아버리면서 또 굉장히 많은 모순이 발생하게 됐고요. 이 얘기 좀 이따 해드릴게요. 아무튼 보통 우리가 박정희 정권의 60년대를 얘기할 땐 이 두 가지 사건을 위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한일협정과 베트남 본격 파병. 그렇게 8년이 갑니다. 8년이 가고 무리해서 삼성전을 하는 거죠. 한 번만 더 하겠다. 한 번만 더 하겠다. 경제가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게 한 번만 더 하고 이거 끝나고 나면 후계자를 육성하겠다. 근데 60년대 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야당의 리더가 없었어요. 야당의 리더가 없었어요. 이공화국의 윤보선이라는 사람이 2번 후보로 나왔고, 그 다음 유진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쿠라라고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이렇게 불리던 아주 유명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지리멸렬해도 뭐 지리멸렬 오브 지리멸렬 뭐 이랬던 시대였었어요. 그에 비해서 박정희는 젊은 군인이었고, 지금은 군대를 가보면 같은 절 만들겠지만 굉장히 올드하고 무슨 문서 하나를 만들어도 자간 폰트 이런 거 했다라면 이때는 사실은 미국이라는 선진물을 유일하게 접할 수 있었던 상당히 선진적인 집단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젊음, 신선함 이런 것들이 먹혔었죠. 하지만 이제 삼선기원을 통해서 재선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큰 정치적 상처를 입게 되고, 이때가 되면 소위 말하는 40대 기술원이라고 해서 김영삼과 김대중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새로운 정치적인 인물들 2명이 나오게 되면서 한국 야당사에 굉장히 큰 활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70년대로 들어옵니다. 운명이에요. 1970년에 우리가 경부고속국도를 개통하고요. 새마을운동을 시작합니다.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때 전태일 분신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극명한 거죠. 한편에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대동맥이 만들어진 거예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쫙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게 되고,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뭐 이렇게 농촌 근대화를 했다라면 바로 그 순간 평화시장에서 여공들은 하루 15시간씩 노동을 하고, 식사 시간 때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먼지 풀풀 나는 데서 먹고, 이렇게 십장들이 때리든지 만지든지 그것이 폭력인지 성추행인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전태일이 몇 년간 노력을 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고립이 된 상태에서 이제 분신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 때문에 그동안 막연하게 민주주의를 외치던 정치인들이 처음으로 노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어떤 노동 베이스의 기반의 훌륭한 정치인들이 또 많이 나왔죠. 그리고 72년에 유신을 통해서 영구 집권의 기초를 만듭니다. 이때 나이가 50대 중반밖에 안 됐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실은 79년에 김재규가 우발적으로 박정희를 안 죽였으면 이 정권이 아마 계속 갔을 수도 있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럽니다. 중화학공업도 이때부터 본격화가 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박정희 정권 얘기하면 저는 꼭 2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합의 독재란 말을 저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합의 독재. 독재는 맞는데 합의한 독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 독재자야. 나 독재자인데 나도 인정해.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뭘 해줬어? 배를 채워줬잖아. 옛날에 나 전에 똑같은 독재자 이승만 있었어. 근데 이승만 뭐 해줬니? 가난했잖아. 나도 독재자긴 하지만 난 너희들의 배를 불렸어. 괜찮지 않니?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국민들도 그걸 알죠. 누가 봐도 뻔히 알죠. 근데 받아들이는 거죠. 왜? 일종의 나의 먹고살이 희망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합의독재라는 개념이 있는데 합의독재적 요소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경제로 뜬 자 경제로 망한다고 박정희 정권이 70년대 때 들어오면서 2가지 심각한 위기를 맞아요. 그게 이제 1차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이라는 위기죠. 1차 석유파동 때는 중동 진출 뭐 아주 유명하죠. 막 정주영 이런 사람들이 막 가서 막 이렇게 중동 건설하고 이런 걸 간신히 넘어요. 결국 이제 78년 2차 석유파동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고, 이때 무슨 YH 여공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든지, 김영삼의 어떤 선명한 투쟁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얽히게 되면서 결국은 박정희 정권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선 좀 한 요 정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박정희 정권의 어떤 극단적 독재상 같은 걸 얘기할 때는 유신 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건 지금도 서점을 가보면 60년대 때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분석이 너무 약하고 이때 얘기가 좀 많고 좀 이런 한계들이